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에서는 보훈요양원 입소자와 원장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광주의 콜센터발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의료진과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광주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추진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1단부 엔진 연소 시험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 또 종사자들인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이 1차 접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냉장 차량이 광주에 도착합니다.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차량 화물칸에 봉인지가 뜯깁니다. 깨진 용기는 없는지, 수량은 맞는지 검수를 받은 백신은 접종까지 보건소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광주 시민 3,200명분을 시작으로 1차 접종 백신은 모두 14,200명분이 들어옵니다. 일부는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또 촉탁위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접종도 합니다. 광주에서 첫 백신 접종은 광주 보훈요양원의 의료진과 입소자 등 2명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 65세 미만 광주 요양병원과 시설 1,100여 명이 하루 동안 접종을 받고 이후 3월 둘째 주까지는 1,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3시간까지는 고열과 알레르기 반응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39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조선대병원 호남권역 예방센터도 화이자 백신 인수를 준비하는 등 접종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며 지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가 백신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6명은 콜센터와 관련해 전수검사를 받았던 직원들인데요. 광주시는 이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방역수칙 위반에서 비롯된 만큼 모든 콜센터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7명, 이 중 6명은 콜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은 주로 라이나 생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층별로 보면 4층에서 27명, 5층에서 6명, 6층에서 1명이 확진됐고 4층 청소를 담당한 미화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층 빌딩 전체 직원 1,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른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들의 검사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도 출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에 있는 69개 콜센터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물론 유증상자 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에 대한 전담 인력이 있는지 또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또 사무실 환경은 어떠한지 근무 형태라든지 위생 청결. 한편 광주에선 효정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90대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의료진들이 확진됐고 또 개학을 앞두고 교사가 확진되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0대 의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목포의 한 병원. 의사의 확진으로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 75명에 대한 검사 결과 간호사와 영양사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진료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외 진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내고 목포와 해남에 거주하는 일가족의 확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환자로 분류된 전남 840번째 확진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주와 이들의 직장 동료까지 감염되면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험회사 직원과 목포의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으며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밀접 접촉한 동료 교사들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3월 2일 날 계약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목포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완도 어린이집 집단 감염도 1명 늘었고 나주에서도 광주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대부분의 비구름대가 남해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도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멎어들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에서 18m 안팎,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초속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한 해의 보름이자 환한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오늘 보름달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까지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특히 높이가 높은 구름인 중상층 운까지 끼면서 오늘 사실상 또렷한 보름달을 보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앞으로 24년 뒤인 2045년까지 광주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50년까지보다 5년을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역민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없어갖고 먹는 물도 없지, 밥에 먹을 물도 없지, 씻을 물도 없지, 화장실도 못 가지. 광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출범시킨 기구입니다. 앞으로 24년 뒤인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을 뜻하는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 탄소 중립은 정말로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저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연료를 안 쓸 수는 없는 일. 화석연료를 태워 공장 가동을 하는 기업과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개인들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각 가정이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하는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과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일에 더해 당장 기업들로 하여금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도록 하는 알리백 프로젝트까지 탄소 중립도시를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자립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개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송전망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잉여 전력들을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광주에서 올 한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947만 톤. 광주시는 94개 사업 7,500억 원을 들여 올 한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0%인 1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추진되는 한국형 우주 발사체 발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열린 엔진 연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1단부 엔진이 100초 동안이나 연소에 성공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점화됩니다. 엔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자욱한 증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엔진이 100초간 연소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1차보다 시험 연소 시간이 70초 늘어난 이번 2차 시험은 1단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이 시험이 잘 끝났고요. 저희 설계 범위 내에 2% 내에 다 균일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를 균일하게 작동시키는 복잡한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된 누리호의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3월 말 3차 시험까지 무사히 치러지면 누리호의 핵심인 1단부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현재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립동에서 비행용 기체들이 1, 2, 3단 모두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누리호를 위해 새로 지어진 발사대도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작동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그 핵심 기술인 1단부 연소 시험이 2차례 모두 성공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의 우주 발사체 성공이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광주를 찾아 한전공대법 등 광주 전남 3대 현안 법률안을 3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광주시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한전공대 특별법과 문화전당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 광주 전남 현안 3개 법안이 3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동이 멈춘 사자협의체 가동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상 경계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해온 해상 경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전남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분쟁이 된 해역에 대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의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부터 적용되어 온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여수와 남해 사이의 해역을 두고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입건되자 경남 측에서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대법원은 기존의 해상 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섬의 중간 지점을 새로운 경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는 행정적 혼란을 피했고 지역 어민들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게 됐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요. 전남 어민들은 마음 놓고 주 조업구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법적 분쟁에는 마침표가 찍혔지만 커질 대로 커진 두 지역 어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5,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21개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5,3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학교가 1,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대가 949명, 조선대가 70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용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9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뛰어들었는데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분포하고 있는 다도해의 관문인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이 목포에서 치러졌고 섬진흥원의 씨앗이 목포에서 뿌려졌다며 반드시 목포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진흥원의 설치 논의가 목포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으며 역사적, 현실적 맥락에서도 목포가 섬진흥원 설치의 최적지임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국 최대의 섬자치단체인 신안군은 목포시에 앞서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섬 정책의 상징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뛰어든 가운데 경남에서 통영시와 남해군, 충남 보령시, 인천 옹진군 등이 유치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5년 동안 300억 원이 투입돼 취업 유발 효과도 270여 명에 이르는 데다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섬의 관문인 목포시와 천사섬 신안군이 힘을 합쳐야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두 시군의 물밑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이 실질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설립 추진위를 구성해 균형 발전과 접근성 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위치를 선정하고 8월 섬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 보건소 진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5개 보건소, 인공지능 사업단 등은 시민체감 AI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자료 수집과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흉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받아보게 되고 자신의 처방과 건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와 의료단체가 예방접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접종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과 단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의료기관 단체는 정부와 광주시의 접종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